안녕하세요. 하이에듀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오늘은 12년 특례로 국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자 스펙을 공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2년 특례라고 하는 것은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년 특례 국내 의대, 의예과 그리고 치의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후년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약대가 편입제도로 바뀌었었는데 약대도 이제 신입학으로 뽑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도 이제 약학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대를 지원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해외에서 고1 정도의 학생들도 역시 이 내용을 같이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해외 교육 시스템을 보면 영국식의 그 IB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미국식의 뭐 AP나 SAT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영국 시스템 쪽에 또 하나 A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 개의 시스템 중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공부해야만 의대 합격에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이 12년 특례로 의대 지원자들의 평가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평가 항목들을 안다면 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 특히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에 붙은 학생들이나 뭐 그 전년도에 붙었던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그 스펙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레벨 그리고 IB 그리고 미국식의 AP, SAT라고 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A레벨은 좀 약합니다. A레벨은 아무래도 수강하는 과목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A레벨이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해외 의대를 지원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내 의대를 지원하기엔 좀 약합니다. 그래서 A레벨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AP와 SAT를 같이 준비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레벨을 약간 제껴두고 IB와 SAT, 영국의 대표적인 시스템과 미국의 대표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게 유리하다 이런 건 없지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AP나 SAT라고 하는 미국식 시스템에서 IB를 같이 준비하기는 힘들지만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SAT하고 AP를 그냥 마치 공인 성적 따듯이 준비할 수 있다 보니 합격자들 중에는 IB 시스템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한 성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IB 파이널 시험이 취소된 상태에서 프리딕트라고 하는 예상 점수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당연히 파이널 점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딕트 점수도 좋고 거기에 AP와 SAT까지 준비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대 의예과에 붙인 친구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스템, IB하고 SAT, AP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거의 최고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좀 대등하게 다 준비가 됐다고 봤을 때는 IB 시스템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 SAT와 AP를 함께 준비한 친구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대 학생들의 평가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본다면 의대는 국내에서 들어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공부는 제일 쉬운 친구들이어야지 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공부할 양도 많고 따라서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이 친구가 진짜 얼마나 똑똑한가. 우리가 보통 내신 또는 GPA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의 평가 첫 번째 항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고등교육을 잘 마치고 대학을 입학할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수능 시험이 될 것이고 아까 미국 시스템이라면 SAT나 ACT가 될 거고 아까 그 영국 시스템이라면 그 IB 파이널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수가 또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가는 이건 또 따로 영어 공인 점수를 따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IELTS가 됐던 토플이 됐던 대신 IELTS, 토플 이 중에서도 저는 토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탑스나 토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토플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2외국어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환자의
언어로 그 환자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의사로서 최고의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어나 한국어 이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를 꼭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자가 많은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교내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가, 교내 수상 실적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봉사활동.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이 친구의 어떤 교내 활동들을 다 종합한 그런 부분들까지가 다 고루고루 평가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IB 시스템에서 IB에 관련된 점수만 가지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 쪽에서 와서 성대에 합격한 친구인 경우에는 SAT나 AP 이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B 디플로마 과정에서 거의 45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고, 또 그 자카르타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들 단지 그냥 방학 때 되면 불이 나게 신청하셔서 세브란스라서 영어 통역 이런 정도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잡 쉐도잉은 아니더라도 가서 의료봉사 오신 분들과 함께 통역을 도와주면서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 경우에는 SAT나 AP를 따로 준비한 건 없었지만 합격을 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미국에 있는 그냥 공립학교를 나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자체에 AP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AP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는 없었고 그냥 기본적인 수업으로 4.0 만점에서 3.99에 가까운 점수야. SAT 1590.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의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물론 이 학교에서는 로컬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내 수상, 어워드한 게 많거나 그렇진 않았었지만 그 점수상으로는 그 점수만 가지고 합격을 한 친구가 있었었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미 이제 IB 파이널 시험이 마지막 학년 6월달에 있기 때문에 보통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AP하고 SAT를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10학년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학년 5월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한 AP를 예를 들어서 바이오, 케미스트리, 캘큘러스 BC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5점 만점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피직스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학생들한테 제가 필수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사이콜로지. 그래서 이 5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 중에 SAT를 동시에 준비한 친구들의 점수 때는 합격자들의 1510점서부터 1580점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IB 과정에 있으면서 1550이 넘어야 의대를 붙어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IB 과정에 있는 친구는 영국식에 있으면서 미국식 준비까지 다 한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1400점대는 좀 점수가 약하다. 그리고 제2외국어로 제일 많이 준비한 건 스페인어 델레. 그것도 B2까지는 필요 없고 B1 정도면 가능하고요. 대학수도 마찬가지지만 B1 정도면 가능하고, 대신 이제 중국어 HSK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최고 등급, 물론 그냥 그 최고 급수에서 또 점수가 몇 점이냐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최고 등급 정도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봉사활동은 단순히 그냥 세브란스나 이런 데 가서 통역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해외에 있으면서 그 해외라고 하는 장점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 꼭 병원에 관련된 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보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아주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한테 기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모국어를 익히고 그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이 다가와서 자기한테 기댈 수 있었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도 병원에 관련된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충분히 본인의 어떤 의대 지원 동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2년 특례 그러면 누구나 그건 대학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국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입 준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12년 특례도 경쟁률도 많이 높아졌고 의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는 진짜 이 친구들이 해외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정말 이 친구들은 의대를 갔겠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는 겁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내가 만지면 너희들 다 붙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아무리 절 맡아주세요 해도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생은 딱 보면 이미 준비가 된 학생들을 제가 조금 도와서 합격을 시키는 거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애를 합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준비된 학생들과
가장 주도적으로 그 친구의 폰텐을 끌어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점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친구가 안 됐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를 뒤져보면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실, 팩트만을 나열한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 이거는 아무리 우수한 친구여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소서,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작성 요령 그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그 많은 그런 나의 활동들 중에 내가 정말로 여기에 지원 동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노력을 했던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냈던 것 실패했지만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작성해낼 수 있는 자소서 학업 계획서 그게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합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뭐 개별적으로 과연 저희 아이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될까요? 또는 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남은 기간 중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소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